이 책에서 작가는 나카이 요자부로를 바다의 약탈자라고 표현했다. 그가 강치의 천국이었던 독도에서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다고 폭로하고 있다. 아직 저질되지 못한 새끼들도 잔인하게 때려 죽였으며 암컷은 그물로 잡았고 몸집이 큰 강치는 총으로 사살했다. 리앙크루섬 주변이 황색으로 뿌옇게 변했다고 하니 이미 어류의 영역을 넘은 광기의 사륙이 아닐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수는 1900년대 초반에 급증했다 점차 감소해 멸종에 이르고 만다. 바다사자의 멸종은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904년부터 일본인이 들어가서 매년 수천 마리씩 포획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日本のですね、民間の業者が竹島に渡って、1万トン以上合計になるんですけども、数年にわたって取ったのはほんの5年とか7年ぐらいの間なんですよね。で、毎年数千頭ずつ取って、かなり減ってきたということは確かです。 독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동해의 강치. 강치는 1900년대 중반 일본 어부의 손에 무차별 학살돼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곳은 지금도 독도 강치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독도의 한 동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독도 강치는 나카이 요자부로와 같은 일본 어민들의 남획으로 멸종을 맞게 되는데요. 우린 이 남획이 시작된 1905년을 전후한 이 시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독도 강치의 멸종사와 일본의 독도 침탈사는 그 맥을 함께합니다. 일본 시마네 현청. 청사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홍보 영상을 제작, 상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홍보물엔 독도에서 강치를 잡는 일본 어부들이 등장한다. 강치잡이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1905년) 독도 편입을 결의한 일본 내각의 결정문. 여기에도 한 어부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나카이 요자부로.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바로 그 어부다. 일본 내각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3년부터 2년 동안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한 것이 국제법상 점령으로 인정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명명했다. 이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 1904년 일본 정부에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이 제출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례적이다. 일개 어부가 영토 편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인이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온 나이토 세이추 교수. 독도 문제 전문가로서 그는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あれは嘘ですね。で、中井が移住してとか書いてあるんですよ。ね。竹島に移住してと。とんでもないんでしたね。 나카이가 1910년 직접 집필해 오키도청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 여기서 그는 애초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지도를 보면 독도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오키섬만을 일본 영토로 포함하고 있을 뿐 독도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인을 위한 한국 가이드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당시의 책들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밝혀놓았다. 네, そういうものが共通して、韓国側ではヤンコ島と言っておりますが、沖の人はリャンコ島、ね、韓国側はヤンコ島。ヤンコ島は韓国の高原道、カンウォン道のウルルン道に付属する島だという位置づけをしてるんですね。で、これは日本で発行された本なんですよ。で、そういうものの中に、この韓国領だっていう明確な説明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当然にこのことはその当時の人々にとって竹島は日本のものじゃなくって韓国のものだという認識を与え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그런데 조선으로부터 독도어업 독점권을 얻기 위해 먼저 도쿄에 온 나카이 요자부로는 정부 관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다.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에게서 독도가 한국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귀뜸을 들은 데 이어 그의 소개로 만난 해군성 수로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그에게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김오스게 장군이 내리신 단정에 힘입어 이 섬이 전혀 소속된 것이 없는 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정부 관리들의 사주에 넘어간 나카이 요자부로는 내무성에 독도 편입 청원서를 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무성 담당자가 청원을 기각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는 일개 황폐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의심만 살 뿐이다. 그것은 태정관 지령문 때문이었다. 메이지 시대 국정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내무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지령을 받은 내무성은 약도까지 첨부해 울릉도와 독도를 오키섬과 구분했다. 죽도 외 일도라고 해서 분명하게 죽도는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죽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 죽도 외 일도라고 하는 것은 죽도와 송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도는 울릉도, 송도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과 그에 따른 지령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무성의 이런 견해는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다 엔지로의 말에 압도되고 만다. 외교에 있어 내무성 같은 곳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부디 신속하게 청원서를 외무성으로 보내게 하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울릉도에 위치한 석포 일출 전망대. 1905년 일본군이 세운 망루가 있던 이곳에선 동해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